오늘은 99페이지부터 할게요. 99페이지. 자, 99페이지. 자, 이거는, 얘들아, 요거는 일회학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했거든. 근데 저거 고등학교 때도 나와.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일회양을 1로 잡아요. 전체 일회양을. 근데 문제에서 전체 일회양을 1로 놓고 하루 동안에 아빠랑 형이 할 수 있는 일회양을 구하라 그랬지? 근데 야, 이거 일로 와봐. 생각해봐. 봐봐. 우리 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여기서 되게 많이 했죠. 봐봐. 수도꼭지에서 물이 3분 동안 5리터가 나와. 수도꼭지에서 물이. 그러면 7분 동안 몇 리터가 나오는지 구하려면은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없어? 애매하죠? 그럼 내가 니네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기 있는 3분을 뭐로 만들으라 그랬어? 1분으로 만들으라 그랬지. 1분으로. 그죠? 3분을. 그치? 3분에서 1분으로 오면 나누기 3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동현아 듣고 있지? 그러면 동현아 3분 동안에 5리터 나오면 1분 동안에 몇 리터 나와? 3분의 5리터. 그렇지. 여기는 뭐 나누기 3을 하니까 여기도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해했어?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1분으로 기준을 맞추면 여기에 몇 분이 와도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7분이면 뭘 곱해주면 돼? 7을 곱하면 되고 여기도 7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애매한 숫자로 나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1로 맞춰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x분이라고 쳐봐. 얘들아. 그러면 양변에 무엇을 곱하겠어? X. 그지? x 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냥 여기에 있는 3분의 5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x만 곱해주면 되죠. 이해했어? 자, 봅시다. 1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빠는 열흘이 걸리고 형은 15일이 걸린대. 아, 그래? 그러면 아빠는 열흘 동안에 일만큼 일을 해. 그러면 아빠는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할까? 여기서 일로 올 때보다 10으로, 그렇지.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10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치? 그럼 아빠는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해? 10분의 1만큼 일을 하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형은 15일 동안 1만큼 일을 한대. 이만큼 일을 한대. 그러면 형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야? 15일. 그렇지. 15분의 1이지. 그럼 여기도 뭐야? 나누기 15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 없지? 그러면 요게 1번 답이죠. 그지? 아빠랑 형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 그러면 이 일을 따라서 아빠하고 형이 함께 일을 한대. 그럼 이따 봐봐. 그러면 11일 동안 일만큼 일을 하면 하루에 10분의 1만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x일 동안에는 일을 얼마나 하겠어? 10분의 1 x만큼 일을 하겠지. 네. 이거를 1로 만들어줬으니까 곱하기 x만 하면 되잖아. 어려운 사람 없지 않냐? 그치? 그러면 10을 세워볼게. 이제 아빠하고 형이 함께 일을 하면은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럼 선생님이 얘를 x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아빠가 하루에 10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그지? x일 동안 일을 했어. 그죠? 그지? 그 다음에 형은 하루에 15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형도 x일만큼 일을 했어. 그치? 근데 둘이 같이 일을 했으니까 이거 더한 게 1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그럼 이거 풀이를 적으세요.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얘를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그죠? 그러면 10하고 15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무엇을 곱할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30을 곱하고 요거 전체에도 30을 곱하고 여기도 30을 곱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시면 3x고 이렇게 분배 법칙 쓰는 거야 선생님이.
왜냐하면 요거 두 개 통분해서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야 내가. 이해했어?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뭐야? 2x죠. 그러면 3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5x니까 30이라서 x는 6이죠. 그럼 답은 며칠이에요? 6일이야, 그지?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는 미지수를 다르게 잡아.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또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여기 있는 요 방법대로 푸세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시험에 내도 되죠? 그러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문제는 시험에 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한번 같이 해보자. 자, 밑에 거. 자, 은우가 혼자 하면 6시간 걸리고 윤서가 혼자 하면 3시간 걸린대. 그러면 은우가 1시간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예요? 동현아, 어떤 일을 은우가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리고 윤서가 하면 3시간이 걸린대. 네. 그러면 은우가 1시간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야? 60분의 1. 왜 60분의 1이라고 생각했어? 1시간은 60. 아니 야 동현아, 예. 전체 일의 양이 1이에요. 근데 은우가 혼자 하면 6시간, 그러니까 은우가 6시간 동안 일을 하면 일만큼 일을 한대. 그럼 은우가 1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야? 6분의 1. 그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윤서는 3시간이 걸린대요. 3시간이 걸린대. 일만큼 일을 하는 거가. 근데 그러면 윤서가 1시간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지? 지금 선생님이 자꾸 1시간에 얼마나 하는지를 바꿨잖아. 그죠? 이해했어?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설명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X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예요? 6분의 1에다가 X만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얘는 1시간 동안 3분의 1만큼 일을 하니까 X시간이 되면 3분의 1 X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함께 한대. 근데 이 로봇을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겠어? 6분의 1x 더하기 3분의 1x 하면 1이 끝나는 거죠. 그지? 그럼 얘는 양변에 6을 곱해야 되겠다 얘들아. 그지? 여기다가 6을 곱하면 x고 여기다 6을 곱하면 2x고 여기에다가 6을 곱하면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므로 x는 2지. 그러면 답은 2시간이죠. 자, 풀이를 잘 적으세요. 이제 그거 뭐야, 파란 책을 오늘 끝까지 풀릴 거야. 그럼 제가 이제 방정식을 앞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복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할 건데 원가하고 정가를 어려워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 적었지? 어머, 얘는 너 왜 자냐? 자, 보자. 야, 여기서 새로운 말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원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가라는 말이 있어. 정가가 뭔지 아는 사람? 정가. 원래 정해진 가격. 자, 봐봐. 니네 여기 책 보면 봐봐. 뭐야 왜 정가가 안 적혀있어? 원가랑 같은 거였어. 아니야, 다른 말이야.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정말 쉽고 편리한. 야, 여기 책에 보면 뒤에 뭐야, 정가 16,000원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니네 책에는 지금 이게 겉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정가가 뭐냐면 물건의 정해진 가격이야. 원가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원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책을 만들 때 뭐 종이값이랑 인쇄값이랑 그런 거 들어가잖아. 그게 원가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거야. 장사를 하는데 니네가 공장에 가서 빵을 70원 주고 사왔어.
근데 정가는 물건의 정해진 가격이고 물건을 파는 가격이야. 그럼 니네가 70원 주고 공장에서 사왔는데 빵을 70원 주고 파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수고비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수고비가 이익이야. 그러면 얼마나 붙일까? 이익을. 30. 그래 30원. 그럼 사람들한테 얼마 주고 파는 거예요? 100원. 100원 주고 파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예. 니네 그럼 저번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 그거 뭐야? 작년에 그거 뭐 작년 남학생이 뭐 300명이었을 때 그지? 아, 네. 300명이 20% 증가하는 거 어떻게 계산했어? 30 곱하기 20배. 자, 300명이 봐봐. 300명이 30% 증가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증가하는 건 많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치 승우야? 300명에다가 300명의 30%를 더해주는 거지. 이게 300명의 30%잖아. 그치? 네. 그럼 몇 명이에요? 아닌가? 그쵸? 90명이죠?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야? 390명이 되는 거야. 그치?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다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이 15% 감소해요. 200명이 15% 감소하는 거 하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200 더하기 2. 아니지. 감소하는 거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200명에서 200명의 15%가 줄어든 거지 얘들아. 200 빼기 30. 30. 그지? 그러면 얘는 200 빼기 30이니까 170명이 돼야지 줄어든 거죠. 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엄청 중요한 거야. 네. 엄청 중요해. 자, 근데 봐봐. 이거를 보자. 근데 얘는 이제 원가하고 정가가 뭔지 이해를 했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니네가 계속 어려워할 거야, 이거를. 계속 어려워할 건데, 자, 봐봐. 문제를 읽어보자. 어떤 상품에다가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근데 정가를 승우야 잘 들어. 자, 원가가 X1일 때 정가를 X1을 사용하자. 졸린 사람은 일어서서 들어줘도 돼요. 니네 그거 학교에서 그거 있지? 저기 졸린 사 나가래요. 키높이 책상.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듣는 거 있지 않아? 저희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 나가라 그래? 밖으로 나가래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그거 없어 이렇게. 쓰레기통 냄새 나거든요. 어? 쓰레기통 냄새 나거든요. 아니 애들이 껌을 너무 많이 시켜서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썩은 침 냄새가 나는데 그거 막. 아 진짜야? 아 겁나 웃긴다. 봐봐 야 나 봐봐. 종이로 때리는데. 봐봐 야 원가가 있으면 정가는 원가가 자 보자 정가는 쓰레기통. 야 쓰레기통에 쓰레기 냄새를 뭐하러 맡아. 절개로 쓰레기통 좀 타면서. 아니 겁나 웃긴데. 자 원가는 정가에다 이익을 더하는 건데 야 이거 필기 그대로 해 알았어? 자 네. 원가가 X죠. 근데 20%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붙인대. 그럼 여기 20%는 무엇의 20%야? 원가의 20%야. 그러면 이익은 원가의 20%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이해했어? 근데 니네가 너무 똑똑하잖아. x 더하기 0.2 x는 뭐야? 바로 1.2 x니까 이게 1번 답이야. 칭찬을 무섭게 하세요. 뭐가 무서워? 자 봐봐. 야 근데 겁나 웃긴다. 쓰레기통 냄새 맡으라는 겁나 웃기는데? 써먹어야지. 봐봐. 야 근데 이걸로 물건을 팔려고 했더니 물건이 안 팔려. 근데 자 선생님이 요 위에다 적는 한글을 꼭 적어야 돼. 알았어? 이 문제는 무조건 한 줄로 푸는 거야. 자 뭐냐면 자 니네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 자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니네가 돈을 번 거지 이만큼. 그지? 근데 이 식은 자 봐봐. 여기에서 원가가 이쪽으로 쏙 이항하면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물건을 이걸로 팔고 싶었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럼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정가에서 얼마를 할인해 준대? 500원을 깎아준다는 거야. 500원을 깎아줬더니 사람들이 겁나 많이 사는 거야. 이거를 풀이대로 그대로 적어. 알았지? 그러면 원가가 X잖아. 그죠?
그랬더니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 이해했어요? 한글을 귀찮아도 꼭 적으세요. 그러면 요게 2번 답이야. 이 식이 2번 답이야. 이게 1번 답이고 요게 2번 답이야. 요걸 그대로 적어. 근데 원래는 정가로 팔라고 했는데 정가로 팔면 물건이 안 팔리잖아. 아,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장사라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무 되게 쉬워. 그지? 그래서 500원을 뭐 깎아준 거야. 500원을 깎아주니까 니네가 실질적으로 돈을 300원 번 거야. 근데 얘는 복잡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그지? 왜? 1.2 x에서 x 빼면 뭐야? 0.2 x지. 0. 야, 내가 이거, 야, 니네 뭐 방정식 풀 때 내가 이거 줄 맞추라고 그랬지, 그죠? 저 나중에 책 다 봅니다. 필기 똑바로 하세요. 글씨 따박따박 또박또박 써가지고, 알았어? 예. 모르겠지만 책 거두면 제가 여러분들 책 한 장 한 장 다 봐요. 야. 심심해서. 어. 그다음에 누가 필기를 했나 안 했나 내가 다 본다고. 왜냐면 내가 그래서 항상 똑같은 위치에다 필기를 시키는 거야. 필기 했나 안 했나 보려고. 학생에 대한 감시. 아, 신뢰가 아니라 감시. 신뢰도라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게 300이에요. 근데 0.2x로 하면 너무 짱나잖아. 뭘로 할까? 분수로 바꿔. 5분의 1x가 300이지. 줄 맞추라고 줄. 그지? 줄 맞춰? 그럼 답은 뭐야? x는 얼마야? 1,500원이지. 그죠? 얘는 3번 답이에요. 오케이? 선생님이 박스 친 게 답이에요. 요건 2번 답이고 1번 답이고 2번 답이고 3번 답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거든. 근데 꼭 풀 수 있어야 돼. 니네 이거 풀 때까지 기억시켜. 알지? 아니요. 아, 네. 자, 얘들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시험 볼 때 활용을 집어 넣을까 말까? 넣지 말아주세요. 아, 아직 적응 기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활용 그거 말해서. 엄마한테 점수 엄마한테 활용 다 틀렸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때릴 거야. 중학생 적응이가. 중학생이 조금 지금 5월 20일인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네. 야, 진짜 그 아플 거 있어. 벌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니네가 뭐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벌점 안 받지. 저희가 2개월 동안 고아랑만 그 자물쇠만 지금 3번째 부숴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는데요. 아, 진짜. 저희 반 반에서 그걸 딱 해갖고 벌점 3점 먹었어요. 저희 반 안문 뒷문 다 부서져가지고 나왔어요. 진짜. 저 건강 막장 타임 이래갖고 막 저희 반 애들이랑 막 저거 불 막 껐다 하다가 누구 제 친구가 말해갖고 저 상담실 가갖고 애들이랑 다 같이 전체로 혼났어요. 우리 창문 3개 부서져. 아, 진짜 겁나 웃긴. 자, 겁나 웃긴다. 야, 봐봐.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제일 처음에 야, 여기 써. 판매 가격. 실제로 물건을 얼마 주고 팔았나 보는 거야.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항상 이익이야.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문제는 항상 이걸로 푸는 거야. 자, 문제에서 물건의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x라고 해야죠. 그지? 원가를 x라고 했는데 이 뭐야? 이 뭐냐? 원가에다가 25%의 이익을 붙였어. 에헤이. 그러면 먼저 자 봐봐. 원가가 x였는데 원가에다가 25%의 이익을 붙였는데 실제로 여기까지가 정가죠. 근데 이걸로 물건을 팔라 그랬어, 그지? 이걸로 물건을 팔고 싶었는데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1,500원을 깎아줬어. 그러면 1,500원을 깎아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괄호 친 거가 판매 가격이야, 그지? 네. 이해했어? 예. 근데 우리가 원가를 x로 잡았으니까 빼기 x는 1,000원의 이익이죠. 그러면 니네가 복잡한 계산을 하나도 안 해도 돼. 왜? 여기 x하고 여기 x하고 지워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100분의 25가 4분의 1 x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야, 줄 맞춰. 자, 4분의 1 x고 자, 줄 맞춰. 이거 알았어? 예. 그 다음에 야, 어디 갔어? 한소윤, 너 막 이렇게 하지 마.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태훈이 옛날에 이렇게 하다 난 혼났지?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쓰면 안 돼. 이렇게 줄 맞춰. 알았어? 내 나중에 책 본다잉.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500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거 암산을 할 수 있지? 여기 얼마야? 2,500원이잖아. 그지? 그러므로 x는 뭐야? 자, x는 여기다 양변에 4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래서 요거가 답이야.
자, 줄 맞춰서 그대로 써. 10,000원. 그지? 자, 뒤로 한번 보자. 아이고야. 자, 스텝 1 문제를 제가 다시 풀어주면서 복수로 좀 해볼게요. 자, 얘들아 봐봐. 1번 한번 읽어보자. 도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산을 하는데, 적었어? 적었어? 네. 자, 보자. 빨리빨리 커라, 얘들아. 빨리빨리 커라. 자, 등산을 하는데, 야, 이게 그림이 없으니까 좀 어렵구만. 그림이 없으니까, 자,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볼까? 봐봐. 읽어봐. 선생님의 그림실.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으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등산으로 갔대. 그럼 산이 어떻게 생긴 거야? 산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이제. 네.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근데 자, 올라간 거리를 물어봤지. 그러면 올라간 거리를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요 그림을 귀찮아도 좀 그리면 어떨까 싶은데, 그지? 그러면 올라간 거리가 x예요. 그러면 내려온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 2km가 더 멀대.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성우야, 올라간 거리가 x면 내려온 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문제 읽어봤더니. 문제 읽어봐. 어? 2x야? 야, 승우야. 2x야? 승우야, 올라간 거리가 x면, 이거 봐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멀대. 그러면 내려온 거리는 뭐야? 찍어도 민규야, 뭐야? 몰라요. 아, 대박. 이분의 바보. 뭐야? X 플러스 2. 그치? 아, 니네 둘 심각하다. 죄송합니다. 야, 이게 x 플러스 2잖아. 왜 2x야? 이게 어려워? 아니요. 승우야, 네. x보다 2km 더 멀면은 x에다 2를 더하는 거잖아. 이게 어렵냐고. 승우야, 생각을 해, 생각.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야. 야, 올라간 거리가 x면 내려온 거리가 2km 벌면 x 플러스 2지. 왜 이게 2x야? 그럼 2배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야, 또 저거 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야, 그럼 이제 등산하는데 총 4시간 걸렸대. 잠깐만. 한글 그대로 써. 올라간 시간이랑 내려온 시간이랑 더해서 4시간 걸린 거죠. 그지? 그죠? 근데 올라가서 정상에서 1분도 아니고 그냥 바로 내려온 거야. 오케이? 위에서 뭐 30분 동안 놀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시간은 뭐야? 야,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올라갈 때 속력이 3이니까 올라갈 때 거리가 x고 3이니까 3분의 x 하면 올라갈 시간이지. 줄 맞춰? 그럼 승우야, 내려오는 시간은 뭐야? 내려오는 시간은 내려올 때는 속력이 4래. 4. 4분의 X 플러스 2. 그렇지. 4분의 x 플러스 2지. 이게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이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야죠. 네. 근데 제가 일체 방정식 풀 때 니네가 이렇게 분수로 된 거 못하면 막 되게 많이 연습했겠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풀 거야. 그지? 내가 항상 뭐부터 하라고 잔소리해? 쓰라고. 아니,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렇지라. 괄호치라고 잔소리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물어볼게. 주원아, 이 방정식 모양을 봤더니 좌변이랑 우변에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될 것 같아? 12, 그지? 자, 12. 그러면 여기도 12를 곱하고 여기도 12를 곱할게. 그 다음에 여기도 12를 곱해야죠. 네. 그지? 똑같이 곱해야지, 그지?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4x야. 그 다음에 내가 맨날 잔소리하는 게 뭐야? 여기서 이리로 내려올 때 이거 암산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맞아요. 그죠? 이거 암산 틀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암산해도 되지. 네. 그지? 4x에서 3x 더하니까 뭐야? 7x인데 뭐해? 줄 맞춰. 줄 맞춰. 알았지? 줄 맞춰. 이게 니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돼.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서술형이 없잖아요. 근데 네. 고등학교 때는 서술형이 100점 중에서 40점이야.
니네가 풀이 과정을 다 적어야 돼,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서술형에서 감전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서술형 연습도 할 겸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쓰는 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 근데 이반은 그래도 풀이를 잘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풀이 쓴 거를 이제 막 니네보다 풀이를 못 쓰는 고학년들이 있거든? 걔네한테 막 보여주거든. 야, 씨, 우리 중학교 이러는데 이렇게 풀이를 잘 쓰는데 니네 뭐야? 막 그러면 애들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그러면 이거 뭐야? 여기가 6이지? 네. 6이니까 6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뭐야? 42죠? 42. 그지? X는 6. 그렇지. X는 6. 이해했어요? 6km. 그렇지. 근데 이게 풀이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 풀이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 네. 아이고야. 자, 보자. 하하. 어렵네. 자, 보세요. 아이고, 저 애기 누구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네, 갑자기요. 아니, 되게 조그만 여자애가 너무 귀엽네. 안녕. 길을 봐봐. 집을 출발해서 도서관, 아니, 야, 집을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같은 길로 다녀오는데 갈 때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올 때는 걸어갔어. 자전거 망가졌나봐. 근데, 에이씨, 올 때는 걸어왔더니 30분이 더 걸렸어. 좀 어렵지? 근데 이제 집하고 도서관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할 때 일차방정식을 세우세요 그랬어. 그러면 야, 이거 봐봐. 동현아 봐봐. 이게 니네가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줄게. 봐봐. 이거 그림 그려. 집이 이렇게 있고 도서관을 갔다가 다시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이게 그림이 있으면 니네가 쉬워, 얘들아. 이해했어? 아이고. 야, 근데 올 때 30분이 더 걸렸대. 와,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비교를 한. 그치? 비교를. 자, 자전거 타고 오지. 아니, 야, 집에서 도서관 갈 때 걸린 시간 얼마야? 그러면 여기를 지금 문제에서 X라고 했죠, 이렇게. 네. 그지? 그러면 시간이니까 갈 때는 12분의 X만큼 걸렸지. 시간이. 올 때는 얼마나 걸렸어? 4분의 X만큼 걸렸지. 근데 네 생각을 해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천천히 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조금 걸려. 많이 걸려요. 그지? 그럼 항상 수학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지? 오른쪽이 더 크지? 큽니다. 그죠? 네. 그러면 4분의 X에서 12분의 X를 뺀 게 30이라고 쓰면 혼나겠지? 네. 왜 혼날까? 내가 이거 바로 안 써서. 어? 아니야. 야, 내가 더속시 문제 풀 때 항상 속력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가 시속이니까 여기는 30분을 바꿔줘야 되지.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죠? 맞습니다. 승우야, 30분은 몇 시간이야? 30분이요? 승우야, 30분이 몇 시간이야? 뭐라고? 정승우 똥 싸는 시간이야? 야, A 분이면 60분의 A 시간이지. 야, 성우야, 30분을 시간으로 못 바꾸면 어떡하냐. 60분에 30. 성우야,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거 영상으로 찍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계속 왜 박제되는 거야. 승우야, 정승우 씨. 형들 안 보니까. 아니, 니네 밑에 동생들은 이걸 볼 거야. 오. 정승우 씨. 알겠어요, 정승우 씨? 해명을 할게요. 제명을 할 거예요? 해명해야지, 해명. 영상 딱 나와갖고. 야, 쌤처럼. 30분은 60분에 30시간이니까, 야, 승우야, 2분의 1시간이잖아. 정말 너무하네. 그럼 뭐야? 야, 이거 2분의 1 해야 되죠? 이게 1번 답이지? 이게 1번 답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정승우 씨, 실추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 아니 명예회복 못하거든요. 아니 해봐. 야 승우야, 이미 초코우유 여기 있는 방정식을 풀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되겠어? 당연히 11을 급해야. 그죠? 12를 곱해야죠. 야, 이게 1번 답이야. 그러면 야 이제 슬슬 암산을 해볼까? 네. 여기에다가 11을 곱하면 뭐야? 3x지. 여기에 11을 곱하면 뭐야? x지. 여기에 11을 곱하면 뭐야? 6이죠? 네. 야 이제 좀 귀찮잖아. 네. 이 상태에서 암산 되지 않냐? 됨. 2x는 6이니까 X다. 그러지. x는 3. 이거가 2번 답이야. 이게 1번 답이고. 이해했어요? 맹맹. 저희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아 니네 원래 똑똑했어.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다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 이거 어려워서 그래. 승우가 나타났다. 승우가. 승우가 나왔네. 자 승우야, 정승우씨. 아니다. 스토커가 와요. 야 봐봐 따라와요. 얘들아, 3번 문제 별표를 치시고 3번 문제 별표를 치시고 자 봐봐, 이게 얘들아 거속식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왜냐면 거속식이 계속 나와가지고. 얘들아 이 문제를 푸실 때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승우가 먼저 출발했죠. 네. 승우가 출발한 다음에 9분 뒤에 은성이가 승우를 따라갔는데 승우는 1분에 50m 걸어갈 수 있어. 근데 은성이가 좀 빨라. 은성이는 1분에 80m 가는 거야. 야 그러면 빨간색이 승우야. 승우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은성이가 빨리 가다 따라잡겠지. 역시 느리다. 그죠? 지금 내가 보여줬잖아. 근데 야 은성이가 승우를 따라잡는 거는 두 사람의 이동 거리가 똑같죠. 네. 지금 봐봐, 그러잖아. 위에가 승우, 밑에가 은성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한글을 반드시 적어. 승우의 이동 거리. 승우의 이동 거리하고 은성이의 이동 거리가 같은 건데,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봐봐! 누가 출발한 게 기준인지를 항상 봐야 돼. 은성이가 출발한 게 기준이야. 그러면 은성이가 출발한 지 몇 분이니까 x분이죠. 이 기준을 잘 봐야 돼. 알았지? 네. 자, 근데 니네가 알고 있잖아. 야, 거리는 속력에다가 뭘 곱한 거야? 시간을 곱한 거지. 그럼 먼저 자, 은성이가 이동한 시간이 x분이야. 은성이가. 그지? 그러면 야, 승우가 먼저 움직였어? 은성이가 먼저 움직였어? 승우가 먼저 움직였지? 그러면 은성이가 x분 움직였으면 승우는 몇 분 움직였을까? 많이요. X 플러스 9. x 플러스 9죠. 오. 똑똑하네. 우리야 맞죠? 이걸 봐봐, 야,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봐봐, 상식 개념. 야, 생각을 해봐. 승우가 더 많이 움직였잖아. 이해했어? 이 문제를 꼭 풀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시험에 낼 거예요. 오 마이 갓. 오케이? 3번에 체크하고 계속 시험이라고 적어. 알았어? 내가 이거 니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풀 때까지 계속 낼 거야.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와. 100%. 야! 승우의 속력이 50이잖아. 네. 은성이의 속력은 80이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봐봐. 이제 슬슬 암산을 해볼까? 50x가 일로 오면 뭐야? 30x지. 네. 그쵸?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450이죠. 그죠? 마이너스. 안타깝다, 안타까워. 자, 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15입니다. X는 15. x는 15인데, 야, 뭐 해야 돼? 줄 맞춰. 완전 줄. 알았어? 내가 나중에 책 다 본다. 알았어? 줄 맞춰. 줄 맞춰. 또박또박. 지금 선생님도 최대한 풀이를 간결하게 적어드리고 있어요. 다 줄 맞춰. 감사합니다. 자, 이제 4번도 풀어볼게. 지금 여기 있는 스텝 1에 있는 문제들이 다 되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4번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또 나와. 4번 문제는, 근데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를 잘해두면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방정식 활용을 엄청 빡세게 시킬 거야, 내가. 땡.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수학할 때 되게 쉽기 때문에, 자, 보세요. 봐봐. 썼지? 지운다. 네.
다 썼지? 자, 야, 선생님이 거석시 문제를 풀 때 항상 속력을 기준으로 맞추라 그랬죠? 얘 속력이 뭔지 봐봐. 속력이 뭐야? 분속이지? 속력이 분속이면 거리를 킬로미터로 맞춰야 돼? 미터로 맞춰야 돼? 미터. 미터야, 그치? 그러면 1.5km가 몇 미터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예? 1500 아닌데. 1.5km, 1,500km. 아니, 1,500m. 그치, 1500m죠. 이거 맞는데 나 뭐하래? 킬로미터 이거네. 그러니까. 야, 1.5km가 1500m인지 알지? 네. 그치? 자, 좋아. 저 야, 근데 이거 봐봐. 아, 이거 읽어볼까? 귀찮구만. 자,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 일단 같은 방향에다 네모를 치시고, 같은 방향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세호는 이만큼 달리고, 세호가 더 빠르네, 은지보다. 그치? 자, 얘들아, 그림 그릴 수 있지? 호수가 동그랗다고 치자. 이게 호수야. 호수야. 자, 보세요. 세호를 파란색으로 하고 은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파란색은 세호, 빨간색은 은지. 근데 봐봐, 이제 야, 봐봐. 야, 둘이 움직였는데 세호가 더 빠르잖아. 네. 그치? 근데 상황이 뭐야? 아이씨 돈 다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야 된대.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줄게. 자, 봐봐. 자, 움직이자. 처음에 은지는 천천히 움직이겠죠. 근데 세호가 은지보다 빠르잖아. 그러니까 세호가 은지보다 팍 치고 나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은지가 또 이만큼 움직이면 세호는 더 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이해했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야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날까? 서준아. 지구를 돌고 돌아. 야, 세호가 은지보다 한 바퀴를 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지. 자, 다시 봐봐. 세호가 이만큼 움직일 때 은지도 이만큼 움직이고, 세호가 이만큼 움직일 때 은지도 이만큼 움직였어. 근데 은지는 절대 세호를 잡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은지는 세호보다 느리니까. 근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은지가 이만큼 움직일 때 세호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은지가 이만큼 움직일 때 세호가 더 많이 움직여서 겁나 많이 움직였다. 은지가 이만큼 왔을 때 세호가 이렇게 해야지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거지. 이 그림 이해했어? 그러면 야 봐봐. 빨간색이 은지고 파란색이 세호야.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세호. 그러면 자 식을 적어볼게. 잘 들어. 한글로 그대로 적어. 세호의 이동거리. 세호의 이동거리에서 은지의 이동거리를 뺀 거가 호수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지. 요 그림에서 세호의 이동거리가 파란색이야. 은지의 이동거리는 빨간색이야. 근데 니네가 봐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게 호수의 둘레 길이잖아. 그치? 그죠? 지금 세호하고 은지가 여기서 만난 거야. 근데 봤더니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호수의 둘레만큼 남지. 이해했어? 그러면 거리니까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야, 세호는 속력이 뭐야? 150이야. 그지? 세호는 속력이 150이고 은지는 속력이 90이지. 이해했어? 그런데 세호가 몇 분 움직였어? X분 움직였어. 세호가. 어머, 세호가 X분 움직였으니까 요게 세호의 이동거리지. 요거는 은지의 이동거리고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가 호수의 둘레 1500이죠. 자, 제가 나중에 책 봅니다. 그림도 그리시고 한글도 적고 식도 적으세요. 당연하죠. 그림도 그리세요. 이 그림이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삼색 볼펜을 가지고 다니세요. 삼색 볼펜. 알았어? 삼색 볼펜이 가지고 다니시는 사람은 최소한 볼펜 색깔 2가지 이상 가지고 다녀. 왜냐면 제가 색 볼펜으로 필기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책 정해진 위치에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로 다 봐, 난. 궁금하면 한번 필기를 안 해보시든가. 자, 그러면 이거 하시면 빼면 뭐예요? 60x고, 야, 이거 줄 맞추라고, 줄 맞춰. 그지? 줄 맞추고, 이게 1500이야. 그러면 x가, 얘들아, 150에 60이 몇 개 들어가? 2개. 25개. 야, 그냥 양변, 이게 좀 풀이가 깔끔해야 되니까 150을 6으로 나누면 되죠? 네. 그러면 15에 얘가 몇 개 들어가? 2개니까 12, 30이니까 25. 250. 뭔 250이야? 처음에 0, 0 지웠잖아, 승우야. 오케이. 25 맞춰. 잘 들어. 얘들아, 지금 이거 수업하는 건 여러분들 밑에 학년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학년 영상 안 찍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부터 교육과정이 바뀐 거거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업 찍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밑에 애들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알았어? 자, 보세요. 야, 15번 보자. 15번 풀어보고 싶지? 아니요. 아, 네. 풀어봐봐. 풀어보고 싶지 않아. 아, 아니다. 같이 하자. 아, 이거는 변칙적이니까. 자, 항상 이 문제는 전체 일회양을,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푼 거랑 좀 다르네. 전체 일회양이 1이에요. 자, 윤서가 12일이 걸리고 수지는 16일이 걸린대. 그러면 윤서가 하루에 하는 일회양은 12분의 1이지. 수지는 16분의 1만큼 일을 해요.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자. 봐봐. 윤서하고 수지가 3일 동안 함께 일을 했대요. 그럼 봐봐. 윤서는 하루에 12분의 1만큼 일을 하고 수지는 16분의 1만큼 일을 해. 그럼 내가 여기다 더하기를 했어. 그럼 이 식은 뭐야? 윤서하고 수지가 둘이서 같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지. 어려운 사람. 봐봐. 이게 윤서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고 이거는 수지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야. 이걸 더했어. 그러면 둘이서 같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지. 근데 3일 동안 같이 일을 했대. 그러면 이거를 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될까? 3을 곱해줘야 되겠죠. 도현아, 어떻게 코를 팔 수 있니? 더러워. 선생님이 이게 손가락 좀 빼. 더러워. 그걸 또 은별이한테 튀기니. 안 생겼어. 튀겼잖아. 코딱지. 싱거웠어요. 홍동현 정말 더러워. 자, 봐봐. 야, 지금 홍동현 정말 더러워. 코딱지 파서 친구한테 던지고. 자, 너 지금 박제가 됐어. 자, 이제 두고두고 볼 거야, 이거를. 봐봐. 야! 윤서하고 수지가 3일 동안 함께 일을 한 거야. 그런데 나머지는 수지가 혼자 했대. 불쌍한 수지. 얘가 윤서고 얘가 수지야. 근데 수지가 하루에 16분의 1만큼 일을 하잖아. 근데 수지가 혼자 일을 한 시간을 x1이라고 할게요. 그지? 이해했어? 여기다 x를 붙이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윤서하고 수지가 3일 동안 한 일의 양이고 이거는 수지 혼자서 승우야 x1 동안 일을 한 거지. 이거 더했더니 일이 끝났죠. 그대로 적어. 그럼 이제 이 아이를 풀어줄 텐데, 오우, 꼴보기 싫어. 이거 엄청 꼴보기 싫지.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통분할 거야? 아니요. 아, 통분해야지 뭐 어떡해. 3을 없애는 거예요. 3을? 안 되겠죠. 아니면 그냥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12분에서 12분에. 야, 12하고 10 통분하면 뭐야? 40. 48? 그냥 통분할까? 네. 그래. 그럼 통분하면, 자, 3 곱하기 그냥 한 번에 할게요. 3 곱하기 48 분의 4. 이거 위에다 4 곱하고 더하기 3이죠. 네. 더하기 16분의 1, x는 1이고. 자,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 3, 7에 21이지? 그러면 48 더하기 21 더하기 16
분의 1 x가 1이야.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풀어드리는 이유가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잘 틀려요, 계산을. 야, 그 다음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켜? 완전 헬이지? 먼저 이럴 때 쓰려고 배운 게 뭐야? 분배 법칙. 아, 분배했잖아, 벌써. 이항 결합. 계속 결합지. 너 이거 들은 거 있어? 교환 법칙. 야, 등식의 성질, 그지? 그래. 양변에 뭘 곱해? 48. 48 곱하면 뭐야? 21. 48 곱하면 뭐야? 3x. 48 곱하면 48이고요. 3x는 48에서 21 빼면 뭐예요? 27에서 9일이나 일을 했네. 불쌍해. 불쌍해. 됐어요. 네. 그냥 화장실 다니면 네, 갔다 오세요. 자, 이제 스텝 2, 3에서 중요한 문제를 또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상대로 오늘 숙제는 뭘까? 없어요. 개념편, 유형편 둘 다 방정식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숙제가 야 뭐 자기가 뭐 라이트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내 나한테. 라이트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어디까지인지 몰라가지고. 상관없어요. 괜찮아. 아니야. 네, 금요일날. 야, 알았어. 자, 라이트센 오케이. 라이트센 다 나한테 내고 가. 자, 이제 중요한 문제 풀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을 배운 지가 좀 돼서, 자, 이제 3번부터 다시 풀어줄게. 자, 3번. 조금만 참아. 대여섯 개만 풀면 끝나니까. 알았지? 자, 보자. 니네가 배운 지가 좀 돼서 까먹었을 거란 말이야. 자, 보세요. 저 되죠? 좋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자, 얘들아. 한다. 식의 종류는 뭐가 있어? 등식하고 부등식이 있죠? 등식이 뭐야? 정식. 는. 그래, 등호가 있는 식이지. 부등식은 뭐야? 그 크다가 여기다 작다. 그러니까 부등호가 있는 식, 그지? 부등호가 있는 식이야. 그러면 등식의 종류는 뭐였어? 방정식하고 항정식. 항정식? 항정식. 항정살이고. 야, 왜 자꾸 항정식이 아니라 항정식? 그러니까. 항정식이 아니라 야, 부등식은 뭐가 있냐면 조건 부등식하고 절대 부등식이 있어. 그죠? 들었던 거 같죠? 그런데 얘들아, 이 조건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요. 절대 부등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항등식을 배울 텐데, 야, 방정식은 뭐야? 2x 빼기 4는 0 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딱 하나지. 얘가 방정식이죠. 네. 항등식은 뭐라고 배웠어? 아니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거기 뭐지? 자비랑 5번이 똑같아. 그렇지.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은 거지. 2x 빼기 2는 봐봐. 얘들아 봐봐. 방정식이랑 항등식의 차이가 뭐냐면 방정식은 해가 한 개예요. 얘는 해가 x는 2가 해야, 그치? 근데 항등식은 그렇지. x는 모든 수야. 왜냐하면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은 거니까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보세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표현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인데 이제 여기는 항등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 자세히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자 보세요. 야, 항등식이면 자, 이 지금 표현이 항등식이야. 네. 자, 항등식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3x 빼기 4야. 근데 얘가 항등식이네. 근데 항등식은 무조건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하고 잘 들어. 니네가 이제 항상 항등식에서 틀리는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항등식이래. 근데 항등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아가지고 해가 모든 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으려면 봐봐.
1차항 계수끼리 똑같으면 되죠. A하고 3이랑 똑같으면 되지. A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B는 뭐야? 상수항이죠.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4랑 똑같으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B는 뭐예요? 마이너스 4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그래. 개수 비교. 개수를 비교한다 그래. 개수가 뭐야? 요런 것들이 개수잖아. 그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봐봐. 다시 봐봐. A 빼기 3x 더하기 4는 2x 빼기 5 빼기 b가 있는데 얘가 항등식이야. 잘 들어. 내가 지금 이거 시험을 내려고 너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 얘가 항등식이야. 그러면 봐봐. 선생님 요 x 앞에 있는 이거하고 여기 x 앞에 있는 게 2죠. 잘 들었어? 그 다음에 이 앞에 여기 있는 식의 상수항은 뭐예요? 4죠. 그지? 요 뒤에 있는 거의 상수항은 뭐예요? 5 빼기 b예요. 그지?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똑같으면 항등식이지. 이해했어? 네. 그럼 봐봐. a 빼기 3이 2인 거고 여기에 있는 파란색 4는 5 빼기 b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어려운 사람은 좀 잘 적어봐. 이렇게 항등식을. 알았지? 그러면 a는 5고요. b는 1이 돼야 되죠. 이해했어? 자, 이쪽으로 봐봐.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항등식이지. 그럼 너네는 뭐만 생각하면 돼?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아야 되지. 네.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 a는 1차항 계수죠. 그치? 근데 얘는 상수항이랑 이거랑 뒤집어져 있지. 그렇죠. 그죠? 그러면 a 꼴보기 싫어. 바꿔야지. 마이너스 6x 플러스 b로 바꿀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2a하고 뭐가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6이 똑같아야 되지. 네. 그러면 2a는 뭐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x가 안 붙어 있는 건 상수항이잖아. 네. 여기 x가 없는 거니까 요거가 상수항이지. 그지? 네. 맞아? 그러면 이쪽에서 상수항은 뭐야? 여기에 있는 플러스 b지? 네. 맞아?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하고 b가 똑같은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빨간색에서 a 값은 뭐야? a 값이 마이너스 3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되니? 플러스 3. 플러스, 그렇지. 이쪽이 3 플러스 3은 b가 돼서 b 값은 뭐가 돼요? 6이 되죠. 근데 a 빼기 b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9죠.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선생님이 주간 테스트 볼 때 계속 낼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냥 좌변이나 우변이 똑같이 되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뭔지를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보자. 4번 보자, 4번. 이 문제도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계속 집어넣을 거야, 계속. 자, 봐봐.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내는 문제인데, 자, 이제 이건 등식의 성질을 아는지 테스트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승우야! 아니다, 민규야! 네. 이 중에서 답이 어떤 거냐?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1번은 3번입니다. 아이고 아깝다. 3번 아닌데. 4번입니다. 아니야. 답은 5번인데. 5번 맞네요. 자, 봐봐. 이쪽으로 보세요. 봐봐. 동현아. 조용히 일어나. 자, 여러분들이 6학년 때 배운 비례식을 잘 못했을 거야. 맞아요. 그죠? 네. 자, 봐봐. 자, 비와 비율부터 다시 복습한다. 비율. B는 숫자가 다른 거 두 개를 비교한 2대 3이야. 그지?
2대 3이면 앞에 있는 게 2면 뒤에 있는 게 3이죠. 근데 2대 3은 4대 6이랑 똑같지? 네. 그지? 네. 그 다음에 뭐랑 똑같아? 6대 이런 바보 뭐지? 8 아닌데 6 6대 9랑 6대 똑같지? 9. 그죠? 네. 계속 가죠. 네. 얘가 B야. 서아야 잘 들어. 제가 지금 B와 B로 가르치는 이유가 이제 뒤에 정비례 반비례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 자, 비율 갑니다. 비율. 비율은 뭐야? B는 숫자가 아니야. 비율은 숫자인데, 자, 비율은 여기는 B를 분수로 만든 거야. 비율은 분수야. 그치? 2대 3을 분수로 만들면 뭐예요? 3분의 2. 3분의 2예요. 4대 6을 분수로 만들면 뭐예요? 6분의 4예요. 그치? 네. 그 다음에 6대 9를 분수로 만들면 뭐예요? 9분의 6. 9분의 6이에요. 그죠?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네. 언제 배웠어? 6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이게 6학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해요. 비와 비율과 비례식이. 잘 들어! 봐봐. 야, 선생님. 여기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했더니 밑에도 곱하기 1을 하고 곱하기 3을 했죠. 그치? 여기서도 2 곱하고 3을 곱했더니 뒤에 것도 2 곱하고 3을 곱했죠. 그치 승우야? 이게 정비례. 자, 그런데 비 배웠고 비율 배웠지. 자, 비례식 간다. 비례식의 뜻이 뭐냐면 비율이 네. 동현아 들어. 야, 니네 6학년 때 잘 못했잖아. 네. 다 못했어. 저 끝에 세 명도 못하고 제일 서현이도 많이 못하고. 갈궈졌던 멤버. 그죠? 딱 이게 준영이만 좀 내 기억에 준영이 빼고는 다 못했어. 봐봐. 근데 준영이 다 까먹었어. 잘 들어.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내용이 이어진다고. 왜? 우리가 이제 방정식 배우고 나서 뭐 배워? 순서상과 좌표 배우고 정비례 반비례 배우거든? 이게 정비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배우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함수를 배우는데 1차 함수 배우거든요. 이게 내용이 다 이어져. 잘 들어.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는 무조건 잘해야 돼. 봐봐! 야, 비례식 어떻게 배웠어? 비례식. 승우야, 졸리면 일어나. 네. 자,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연결한 거야. 2대 3하고 6대 9하고 똑같죠? 네. 맞잖아. 3을 곱했으니까. 그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비율이 3분의 2고 이것도 9분의 6이죠. 봐봐. 니네가 1년 전에는 어려워했지만 지금 들으면 이해가 돼.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머리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오. 그러니까 니네가 옛날에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뇌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어려워서 못 풀었던 문제들이 다 풀려.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계속 뭐 스스로 고치라고 하는 거야. 그럼 고치다 보면 스스로 고쳐요 진짜로. 저절로 알게 돼. 그러면서 머리가 좋아지거든. 봐봐. 이게 비례식이야. 비례식에서 뭐 배웠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지? 3 곱하기 6은 2 곱하기 9랑 똑같죠? 네. 잘 들어. 근데 자 봐봐. 얘를 비율로 만들면 3분의 2는 9분의 1이랑 똑같지? 잘 들어! 이제 앞으로 이런 모양 나오잖아? 그냥 대각선으로 곱해. 오케이.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게 나오지? 얘랑 이거 세 개는 다 같은 식이야. 이해했어? 네. 이거 세 개는 다 같은 식이야. 이거 세 개는 다 같은 식이야. 이거 세 개는 다 같은 식이야. 자, 연습합니다. 봐봐. 야, x 대 y가 3대 4야. 이걸 보면 니네가 어떤 걸 구할 수 있어? 선생님, 3y는 4x예요. 그죠? 네. 3y는 4x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얘를 보고서 비례식 세우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자, 이제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보세요. 5x가 3y입니다. 민규야, 네. x 대 y는 몇 대 몇이야? 5대 3? 5대 3이야. 보세요, 얘들아. 민규가 지금 3대 5. 3대 5죠? 네. 민규가 처음에 실수를 한 이유가 뭐냐면 x, y 있고 5, 3 있으니까 그냥 5대 3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민규는, 그치? 그런데 민규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스스로 잘못된 걸 깨닫고 바꿨잖아. 그죠? 여기 있는 요 숫자랑 반대로 가야 돼, 그지? 이해했어? 앞으로 내가 니네한테 이거를 계속 연습시킬 거야. 이 식을 보고 비례식 세우는 거. 이 식을 보고 비례식 세우는 거. 이 식을 보고 비례식 세우는 거. 자, 잘 들어. 갑니다. 4번 풀어볼게. 선생님, 1번은 A랑 B랑 똑같은데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지 않았죠? 틀렸어요.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3번이랑 4번은 계속 낼 거야. 계속 낼 거야. 잘 들어. 자, 내가 지금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틀리면 또 제가 화를 내겠죠? 네.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 식을 바꿔봐. 마이너스 b를 살며시 이항을 시키면 a가 2b죠. 그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죠? 얘는 뭐야? 얘는 대각선으로 곱해보면 되지. 민규야. 네. 그럼 곱하면 뭐예요? 6. 6a가 4b고요. 2로 나누시면 3a는 2b라서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자 보세요.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4. 4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어서 틀린 거지. 그치? 네. 이해했어? 네.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거는 2x 빼기 2는 y 빼기 2가 되는데 양변에다가 2를 더하니까 2x는 y가 되니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시작합니다. 5번.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을 테니. 자, 여기 있는 방정식을 푸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등식의 성질. 야. 야, 이거 봐봐. 처음에 야구공 하나하고 동그라미 뭐야 이거? 사과야? 테니스공. 아, 테니스공이야? 그래. 야, 야구공 하나하고 테니스공 2개가 있어. 근데 야구공 2개하고 테니스공 4개가 똑같대. 그러면 이 그림은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어떤 등식의 성질을 곱하기. 그죠?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그렇지. 자, A랑 B랑 똑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호가 성립한다. 이걸 설명한 거지? 맞아요. 네. 야, 여기다 1을 더하고 1 더한 게 아니잖아. 그치? 1대 2인데 2대 4가 됐으니까 곱하기 한 거죠. 이거 적어. 얘는 뭘 의미한 거야? 등식의 성질 3번. 등식의 성질 3번을 설명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자, 등식의 성질 3번이 쓰인 데를 물어봤어. 잘 들어. 빠빠. 야, 여기서 일로 올 때 쓰인 건 뭐야? 어떤 성질이 쓰였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항. 분배 법칙. 그쵸, 분배 법칙이죠. 그렇지. 기억은 분배 법칙이죠. 저거. 기억에서 쓰인 게 분배 법칙이지. 네. 그 다음, 야, 니은에서 쓰인 건 뭡니까? 교환 법칙. 이항. 교환 법칙. 이항도 되고, 등식의 성질 1번. 등식의 성질 1번은 이항이랑 같은 말이지. 뭐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잖아. 그죠? 근데, 자, 디귿이 등식의 성질 3번이죠. 맞아요. 근데 그림이 등식의 성질 1번을 설명하는 거야? 3번을 설명하는 거야? 3번을 설명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답이 3번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승훈 씨 이해하셨어요? 네. 얘는 뭐야? 양변에 2를 더한 거고 얘는 뭐야? 양변에 4를 곱한 거야. 네. 이해했어? 네. 지루하지? 네. 아니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조금만 참아. 미안하다. 그걸 벗어.
야! 얘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건데,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봐봐. 얘하고 이 녀석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위에 건 뭐야? 등고랑 x에 관한 1차 식이야. 그지? 두 번째 거는 x에 관한 1차 등호랑 0이 있으니까 방정식이야. 동현이하고 민규하고 승우는 적어.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건 뭘까?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야. 다 적어 그냥. 자, 다 적어 모두. 자, 이거 세 개의 차이를 알아야지. 다 적어. 내가 나중에 책 본다. 안 볼 것 같지? 보십니다. 무조건 보십니다. 반드시 봅니다. 필기 안 했다가 들켰어요. 그죠? 필기 안 하면 된통. 덤탱이 쓰는 거야. 저 식 세 개의 차이를 알아야 돼. 냉면. 그런데 근데 1차 식,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인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근데 이거 푸는 거가 그 방정식이랑 똑같아. 되게 쉬워. 니네 지금 배워도 풀 수 있어. 봐봐. 이렇게 보라. 2x 빼기 4가 0인 거하고 2x 빼기 4가 0보다 큰 거 있죠. 똑같이 풀어. 얘 어떻게 풀었어? 2x 이쪽에 있고 4 있지. 양변을 2로 나눴죠. 그럼 이거가 답이지. 1차 부등식 어떻게 푸냐고? 똑같이 풀어. 얘 이쪽으로 이항시켜. 그죠? 양변을 2로 나눠. 똑같지? 어렵지 않지? 자, 보세요. 얘가 1차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야, 얘가 1차식이 됐던 이유가 뭐야? 여기에 x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야, 이씨, 니네 다 일로 와. 네. 일로 오면 a 빼기 2x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빼기 3은 0이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가 1차 함계수죠. 그지? 그러면 a 빼기 2는 0이 되면 안 되지. 잘 적어. 동윤아, 눈에 왜 이렇게 힘을 줬어? 그러면 답은 2가 아니죠. 이해했어? 네.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거는 내가 계속 고정적으로 시험에 낼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야. 아, 힘들다. 1분 쉬었다 합시다. 야, 계속 쉬어요. 그럴까? 네, 물좀 마시고 얘들아, 그냥 오늘 102쪽까지만 하자. 너무 힘들다. 네네네네. 숙제는 개념편 102쪽까지. 유형편은 니네 어디까지 돼 있어? 유형편 모르겠네요. 유형편. 유형편은 끝까지 하자. 유형편은 81쪽까지 하세요. 81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네. 아, 근데, 야, 이거 13번 풀 수 있겠어? 네. 저 풀었어요. 어? 여기요? 안 풀었죠. 풀 수 있어요. 이거 답은 3번이에요, 쌤. 야, 그러면 3번인데. 풀어줄까 말까? 아니면 니네 지금부터 숙제할래? 아예 알아서 네. 할게요, 저희가. 아, 이거 니네 다 드릴 거야. 알잘 딱깔쌤. 뭔 소리? 싸워서만 합시다. 봐봐. 13번 풀어줄게. 봐봐. 이거 니네 틀린다니까. 아, 어렵네. 보세요.
별표. 야, 13번도 이제 항상 시험이 될 거야. 우와, 1차 방정식에서 이제 숙제는 이거야. 알았지? 네. 102쪽 가지고. 자, 보세요. 1차 방정식에서 좌변의 x에 대해서 6을 다른 수로 잘못봤다. 이거 어떻게 풀어낼까, 이거?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자. 6을 다른 수를 대문자 a라고 하자. 오케이? 다른 수를 대문자 a라고 한 거야. 잘 들어. 야, 풀이를 잘 적어. 6을 대문자 a로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이 6 대신 대문자 a x-7은 2x 더하기 8인데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거의 해가 x는 5래.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6을 어떤 수로 잘못 본 거니?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대문자 a지. 그지? 이해했어? 얘도 잘 들어. 선생님이 이거 개성낼 거란 말이야. 잘 들어. 야! 내가 6 대신 a로 본 거야. 정승우 잘 들어. 네. 정승우 씨 잘 들으세요? 오케이. 잘 들어. 엄마한테 전화하기 전에. 야, 이거 해서 x는 5래. 그럼 뭐야? 이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두문과 성립해야 되는 거지. 네. 집어넣어. 5a 마이너스 7은 여기다 5를 집어넣어. 10 더하기 8이잖아요. 그럼 5a는 야! 뭐야? 선생님 어디서 틀린 거야? 맞습니다. 틀렸는데? 아니 이상 아니지. 위. 맞는데? 맞는데요. 5a. 그지. 맞아요. 야, 일로 오면 뭐냐? 25구나. 맞네. 뭐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뭘로 보셨어요? 지금 맞습니다. 나는 지금 18에서 7을 빼야 되는 줄 알고 분수가 나와서. 그러면 뭘로 잘못 본 거야? 5요. 5점? 이해했어요? 네, 팔로 보지 잘하네. 자, 14번도 풀어줄게요. 오,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렵거든요. 자, 보세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16인 두 자리 자연수. 왜냐하면 니네가 자, 얘들아 이거 적었지? 적었어? 네. 예. 지운다잉? 네.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니네 풀어볼래? 아니요. 아이가 브라브리. 아니야, 풀어봐. 기다려 주세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마음의 시간을 뭐 마음을 부탁드리옵나이다. 뭔 소리야? 아멘. 풀어봐. 이거 전에 했었는데. 그래요. 전에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네. 윤희쌤이가 윤미쌤이가 윤미쌤. 히. 윤희. 이름은 뭔데요? 너내 이름도 몰라? 나 원장쌤 이름도 잘 기억 안 나. 몰라도 돼. 원장님 아무도 알아요. 김영재. 몰라도 돼. 영배쌤? 영재. 김영배? 영배? 야, 이름이 너무 시골틱한 거 아니야? 10년대 이름이야. 영배 그 영재. 야, 오래 사셨네. 조용히 해. 똑똑한 영재. 자, 답이 나왔어. 네. 답이 뭐야? 18. 욕한 거 아니지? 욕한 거 아니지? 네 아니. 28번으로 말해. 18 아닌데? 하지 마. 18 아닌데, 민규야? 34입니다. 완전 찐네. 아니 지금 쌤 분수 나와요? 아니, 분수가 나오겠니? 분수가 나오니까 두 자리 자연수인데 분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아? 아내가 여기 있었는데. 분수 아래랑 위 분수. 자, 봐봐, 얘들아. 야, 내가 이거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x, y로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위에다 발을 그어야 된다 그랬지. 위에다 발을 그으면 얘는 10x 플러스 y야.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x 4 한 다음에 발을 그었어. 그럼 얘는 뭐냐면 10x 플러스 4야. 그 다음에 4x 발을 그으면 얘는 40 더하기 x인 것이지. 모르겠어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쓰면 앞에 있는 건 10의 자릿수고 뒤에 있는 건 1의 자릿수잖니? 그럼 얘는 10x 플러스 x 더하기 3으로 써야 된다. 근데 만약에 x 더하기 3이 앞에 있잖아?
그러면 10x 더하기 3 더하기 x라고 적어야 돼. 자, 대충 감 잡았죠? 네. 근데 각자의 숫자 합이 16이니까 완전 개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지. 자, 처음 수를 물어봤으니까 x를 10의 자리로 하고 1의 자리를 16 빼기 x라고 하고 위에다 반을 고를게요. 오케이? 그대로 적어. 이 수가 뭐라고? 처음수입니다. 그런데 바꾼 수는 1의 자리 수하고 10의 자리 수를 바꾼 거죠. 그러면 16 빼기 x 하고 x 반을 한 건데 처음 수는 앞에 있는 x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뒤에 있는 16 빼기 x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바꾼 수는 얘가 10의 자리 수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x를 취하는 거예요. 잘 적어. 이해했죠? 자, 이제 해보자.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 그러면 쓸게. 바꾼 수. 수학에서 주어는 좌변이지.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더 크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고 하면 좋은데.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18만큼 더 커요. 그 다음에 쓸게요. 자, 바꾼 수를 한번 여기다 써볼까? 10.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자,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적어. 너무 길어요, 진짜. 그지? 길지? 그게 이게 틀리더라고. 여러분들 언니 오빠들도 다 틀렸어요. 이제. 자, 이제 미기 적었어? 네. 저 답까지 구했어요. 그랬어? 야, 이제 천천히 눈으로 정리하면서 할게요. 야, 이거 두 개 더하면 160이죠. 그 다음에 x 빼기 10x니까 마이너스 9x고, 야, 이거 등호 줄 맞춰. 알았어? 등호 줄 맞춰. 그 다음 10에서 x 빼면 9x죠. 네. 16 더하기 18 하면 뭐예요? 34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말이야 센스 있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꼴보기 싫으니까 동현아, 여기 있는 마이너스 9x를 이쪽으로 넘기자. 그 다음에 34를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126이죠. 근데 얘들아, 왠지 126이 18로 나눠 떨어질 것 같지? 아, 그러면 8단 중에서 6을 끝나는 거 뭐야? 7이지? 그죠? 이해했어? 7가. 이해했냐고? 네. 8단 중에서 끝에가 6으로 끝나는 거 뒤지면 7 나오잖아. 네. 그러면 x가 7이죠. 맞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처음 자연수를 물어봤잖아요. 처음 거. 그럼 처음수를, 자, 여기가 7이고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답은 뭐라고 해야 돼? 답은 79가 답이에요. 이해했죠? 네. 자, 지금부터 숙제를 하실래요? 네. 네. 물좀 마시고. 그럴까요?